결국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고의 덕목은 뭐다?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꾸준함. 그 과정에서 임계점을 넘는 과정은 매우 힘든 순간입니다. 이건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레전드급은 되는 작품인데요. 당시에는 그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완전 황무지밖에 없어갖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길 이제 청년이 터벅터벅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한 양치기를 만나게 돼요. 이 양치기가 자루를 하나 갖고 오더니 자루에서 도토리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 도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좋은 도토리네, 나쁜 도토리네 이렇게 도토리를 고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저 할아버지는 저 도토리로 뭘 하는 걸까? 그래서 양치기 할아버지를 몰래 쫓아가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도토리로 뭘 했냐? 바닥에다가 이렇게 지팡이로 쿡쿡쿡 구멍을 파더니 거기다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거죠. 아니 이 황무지에다가 왜 나무를 심냐? 그랬더니 자기가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대요. 그 중에서 2만 개가 싹을 틔웠는데 그 중에 또 절반은 쥐가 갉아먹고 뭐 바람에 꺾이고 그래서 죽을 거고 한 10,000그루 정도가 나무가 될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 나무가 없어서 땅이 죽어간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려보겠다. 그래서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답니다. 청년은 이제 양치기를 떠나요. 다시 이제 양치기가 생각나잖아요. 도대체 그 도토리들 어떻게 됐을까? 숲이 됐어? 그래서 양치기를 다시 찾아가 봤더니 이렇게 묘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심은 1만 그루의 참나무가 이렇게 다 피어났다. 그 이후로 청년은 매년 양치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마다 숲이 더 넓어져 있고 맨 마지막에 찾아갔을 때는 완전히 숲으로 바뀌어서 시냇물도 흐르고 마을 사람들도 돌아오고 막 새도 지저귀고? 예. 사람이 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바뀌어요. 우선 양치기는 성실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이 성실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모르나 뭐 또 노력하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양치기로부터 배운 성실함은 노력하고는 좀 달랐어요. 어떤 성실함이에요? 이렇게 박사님 보시기에 노력이라는 그런 말이 어울리려면 하루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노력이 될까요? 10시간? 8시간 이상이지. 8시간 정규 이상? 근무 시간 이상. 그럼 양치기가 나무를 심으려고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냐? 아니었습니다. 이게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자기 전에 그 청년이 담배 한 대 피우는 동안 도토리를 정리해요. 이게 파이프 담배라 좀 오래 피긴 하지만 아무리 오래 피도 1시간 정도잖아요. 퇴근하고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도토리 정리하고 다음날 이제 양치러 나가서 양들이 풀 뜯을 동안 또 한두 시간 나무 심고 이 양치기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들인 성실함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꾸준히 모이니까 10만 개를 심을 수 있었고 그게 1만 그루의 나무가 되고 나중에 커다란 숲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하다 보면 진짜 하루에 2시간 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2시간을 그래도 짬을 내서 뭐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게 진짜 성실함이 아닌가. 두 번째 가르침.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도토리를 계속 심으면 언젠가 커다란 숲을 이룰 거라는 완벽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 중에 2만 개가 싹이 트고 그 중에 절반은 쥐들이 갉아먹고 결국 10만 그루를 심어서 1만 그루밖에 못 살린 거예요. 성공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양치기는 좌절하지 않았죠. 내가 10개를 심어서 하나밖에 안 나니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10%만 성공을 해도 그걸 꾸준히 했습니다. 그게 강력한 멘탈을 불러왔고 꾸준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치기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뭔가 새롭고 기발한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하나 딱 정하고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뭔가 하나 하는데 한두 달 해본다고 이게 성공도 실패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꾸준하게 해보지도 않고 한두 달만 해보고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은 아무것도 못 이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뭐 이거는 나이를 떠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딱 한 번 시도는 딱 한 번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양치기가 뭐가 있냐면은 이건 좋은 도토리네 나쁜 도토리 를 구분을 하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양치기가 그거를 씹으면서 노하우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10번 중에 9번 실패한 게 아니라 양치기한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0개 중에 1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100개 중에 1개일 수도 있었는데 자꾸 심어보면서 나면서 자기가 타율을 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는 10개 중에 하나였지만 나중에는 10개 중에 2개, 3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꾸준함은 단순계든 복잡계든 가장 탁월한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고의 덕목은 뭐다?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꾸준함. 여러분 진짜 꾸준함. 졸도할 정도로 꾸준히. 졸도할 정도로 꾸준히 네, 좋네요. 네, 졸도할 정도로 꾸준히.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꾸준함. 꾸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졸도하십시오. 그래서 사장님들도 힘내시고 저희 양순남 그룹장이 마지막에 했었던 말씀 16-3-1 이렇게 계획이 있어도 10명을 컨택하면 10명 집에 가라 그래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리고 6명이 들어만 보고 그중에 3명이 체험을 받아보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1명이 저랑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을 꼭 하루에 컨택해 보시는 걸 기본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아마 좋은 성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웬일이야. 진짜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죠. 지속과 그리고 확률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용기를 주는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아기 낳으려면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근데 날로 아기를 갖지 않잖아요, 우리. 10개월 동안 아기를 품고, 여기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잘 모르셨지만, 아기를 10개월 동안 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산 못 올라가요. 놀이기구 못 타요. 저 임신했을 때 놀이기구 얼마나 타고 싶은데 못 탔어요. 그리고 걸음걸이 할 때 늘 조심조심. 계단은 막 뛰어다니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고통을, 용기 내서 감수했더니, 그 출산의 고통도 감수했더니 아기가 뿅 나왔잖아요. 네. 전 이런 게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들면 그냥 힘든 걸 그냥 하자고요. 하고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라면 용기를 내야죠. 리더가 되려면. 근데 우리 사업의 끝점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 아기 맞아. 낳을 때 내가 이렇게 왜 해야 돼? 왜 이렇게 아프게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야 돼? 이렇게 낳는 산모 아무도 없잖아요. 아프지만 아기가 나왔을 때 얼마나 기대되잖아요. 얼마나 예쁠까? 누구 닮았을까? 이러면서 막 감당해내고 막 그 아픔을 막 이겨내잖아요. 똑같아요. 뉴스킨도 끝이 달라요. 끝은 명확해요. 직장인과 끝이 다르고요. 자영업과 끝이 달라요. 내가 포기만 안 하면 지속하면 정말 30년 이상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큰 자산을 내가 갖게 되잖아요. 끝이 되게 명확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더라도 용기 내고 힘들더라도 감당하고 손가락 한 번 더 터치하고 연락 한 번 더 거절 당했어도 또 한 번 해보고 또 찾아서 프로포즈하고 이렇게 기왕이면 할 거를 행복하게 그냥 그래 나 하기로 결정했잖아 웃으면서 하자 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다르니까. 네, 끝이 다르니까. 와, 네.